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편리하다라는 용어를 우리가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편리하다라는 용어는 불편하다 또는 번거롭다 라는 용어와 반대되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어떤 것이 편리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불편한 상황이 먼저 있었고 그거와 비교해서 이 상황이 편리하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는데요. 걸어 다닐 때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했어. 그런데 자전거를 샀더니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빠르고 쉽게 갈 수 있고 힘도 덜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편리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소처럼 이제 계약을 했으면 여러분들과 얼굴도 보고 이제 수업 중에 재밌는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편리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영상으로만 수업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용어가 반대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불편한 상황이 우리가 전 시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의 극한값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불편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모든 함수를 다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프 그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함수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극한의 성질,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배워서 간단하게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함수의 극한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런 내용이 있고요. 보시면 지금 이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fx,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fx 더하기 gx라는 이 새로운 함수의 그래프를 또 그려서 이렇게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이 4가 된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고. 자,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fx와 gx의 값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때 이 fx 더하기 gx의 값을 좀 더 쉽게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하나씩 뗍시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극한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알고 있는 극한값을 사용하면 좀 더 간편하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굉장히 편리한 계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증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증명은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전공을 하게 되면 배우시게 될 거고요. 우리는 이 성질을 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고 gx의 극한값이 베타일 때 이때 알파 베타는 실수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무한대나 이런 게 아니고 실수라는 겁니다. 수렴할 때. 그러니까 수렴할 때라는 겁니다. 수렴할 때.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수렴할 때만,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은 상수 곱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상수 곱셈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C알파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간편하다는 거죠. 그래프 안 그려도. 그다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더하기 fx 더하기 gx는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분리해서 f의 극한값과 베타의 극한값을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곱셈도요. 이렇게 각각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해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도 빨간색 펜을 꺼내서 요거는 빨간색을 칠해주세요. 요겁니다. 나누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모의 gx의 극한값이
0이 되게 되면 이 전체의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이 값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gx의 극한값은 0이 아닐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굉장히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빨간색으로 지금 색칠하셨나요? 색칠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쌤이 불편하다, 편리하다 할 때 그 배경음악 혹시 제목 뭔지 압니까? 그렇죠. 아이유의 너의 의미. 쌤이 그 노래를 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리, 되게 당연해 보이는 이 정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 극한값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 성질은 x가 a로 갈 때뿐만 아니라 우극한, 그 다음에 자극한 상황,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 1번 같은 거 이제 푼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x 플러스 3이랑 x제곱 마이너스 2 이게 곱셈이 된 형태는 3차 함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롭겠죠. 하지만 극한값을 이제 계산하는 상황에서 이 x 플러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2의 함수의 극한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극한값이 어때요? 5 곱하기 2가 돼서 10이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죠. 정말 간편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안 그리니까. 그렇죠? 2번도 더 편리한 걸 더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수함수는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자는 x-1의 극한값을 생각하고 분모는 x제곱 플러스 2의 극한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극한값이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6분의 마이너스 3 어때요? 얘가 너무 굵어요. 얘가 어때요? 0이 아니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눗셈에 대한 성질을.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2번은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제목인데요.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사실 뭐 우리가 봤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함수의 계산은 우리가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따로 방금 배웠는 성질대로 따로따로 떼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거죠. 하지만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그러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0분의 0골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원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형태도 있는데 그런 형태는 쌤이 따로 필기는 하지 않았지만 문제 풀면서 쌤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산 방법입니다. 지금
요 쌤이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3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분모의 극한값 어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죠. 분자의 극한값도 역시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 분모의 최고차항, 지금은 x제곱이죠.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변형하고 나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부분이 무한대분의 1 형태가 되니까 0으로 수렴할 테고, 그러면 3 플러스 0 더하기 5 플러스 0이 돼서 3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 방법은 어떻습니까?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이 계산 방법이 익숙해지면 최고창의 개수만 계산하는 것으로 답이 충분히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계산 방법은 어때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각항을 나누어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이네요. 자,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와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나누면 형태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x제곱분의 5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3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첫 번째 1번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각각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더하기 0분의 3 빼기 0 더하기 0 이렇게 돼서 3에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처럼 쌤 이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요. 어떻게 하나요? 자, 이런 거는 유리화를 해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익숙한 형태가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유리화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분모 분자에 이렇게 부호만 다른 항을 곱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분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5x만 남게 되고 분모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질 테니까 또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돼서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분모와 분자를 분모의 최고창인 x로 나누면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 5가 될 테고 분모는 1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1 더하기 0 더하기 1분의 5
뭐 이런 형태로 극한값이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극한값이 2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0분의 0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x를 1로 보내봤더니 분모도 1로 가고, 분자도 1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x가 1로 갈 때, 우리가 그 1번 프린트에서 쌤이 그런 말 한 적 있죠. 1번 프린트 한번 볼까요? 1번 프린트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극한값이 2로 간다라는 이 표현은 x가 1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1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이 아닐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x-1, x-1의 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거돼서 이제 x를 1로 보내면 어때요? x가 4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볼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하거나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무조건 약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에서 무조건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잘 안 쓰는데 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0분의 0꼴은 이렇게 무조건 약분된 형태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분의 0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0분의 0꼴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지금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도 x를 1로 보내면 분모 0으로 가고 분자도 x-1 곱하기 x-5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0분의 0 꼴이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서 이 분모로 이 0으로 가게 만드는 이 x-1을 약분을 해주는 형태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고요. 실제로 분자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 x-1이라는 항이 소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x가 1로 갈 때 x-5 요거의 극한값과 같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은 약분할 게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얘도 0분의 0 꼴이니까 무조건 이 x가 약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유리화를 하면 됩니다. x 그 다음에 얘도 유리화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1끼리 이렇게 소거가 돼서 x만 이렇게 남을 거고요. 분모에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유리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x라는 0이 되게 만들었던 이 x라는 항이 소거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려놓고 x를 0으로 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분의 1에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하기도 그렇게 비슷하게, 요 문제 2번도 그렇게 비슷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라는 함수의 극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활용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의미 어때요? 지금 무한대로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근데 분자는 뭔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인데 x가 2로 수렴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 fx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 항상 두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가지 정보. 분모가 어때요?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 fx의 극한값이 그냥 평범하게 상수로 수렴한다면 어떻습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가 돼서 무조건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수렴하는 값이 어때요?
0이 아닌 값에 수렴한다라는 것은 이 fx도 똑같이 무한대로 이제 발산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계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한대로 가는데도 그냥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분모의 차수와 똑같은 속도로 무한대로 가서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차수가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모는 2차죠. 2차. 2차인데 여기가 x세제곱 이런 식으로 3차 이렇게 차수의 차이가 있게 되면 분모의 최고차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이렇게 돼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발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여전히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수가 다르고서는 이 극한값 전체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작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더 작은 경우. 무슨 말이냐면 분자의 차수가 더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3x제곱 플러스 7인데 여기는 뭐 5x다. 여기는 2차고 여기는 1차죠. 지금 차수만 봤을 때는. 이럴 때도 분모의 최고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요. 지금은 분자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분자의 차수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역시 무한대분의 상수 꼴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극한값은 여전히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다르고서는 0이 아닌 값을 수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0 말고 다른 어떤 특별한 상수로 수렴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fx의 차수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 아까 그 계산 방법에서도 봤듯이 계산이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로 계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인가에 대한 정보도 이 형태가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fx에 대해서 이 제일 앞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되는 거죠. 3이랑 뭔가 나눠서 2가 나오는 수는 6이죠. 그러니까 6x제곱 플러스 axb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에서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봅시다.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 요거는 이제 쌤이 예제를 풀면서 얘기하고 다시 필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예제를 풀 거냐 하면 뒷장에 요거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예제 3번. 자, 예제 3번이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분모는 지금 0으로 가는데 분자는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5로 수렴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똑같이 0으로 가줘야, 그러니까 같은 형태여야 이렇게 5라는 상수에 수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유를 쌤이 한번 적어 볼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분자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x가 1로 갈 때 분자는 이거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자, 이거는 우리가 1번에서 배웠던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분모와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b. 자, 이 극한이 지금 이렇게 5로 수렴하고 x-1도 수렴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수렴하니까 각각 수렴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의 극한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극한값은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모, 이게 분모 부분이죠. 분모의 극한값이 0이면 여기 분자의 극한값도 반드시 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는 이렇게 적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의 극한값이 5이고 이때 분모의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분자의 극한값도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로 보내보면 어때요?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고 그러면 이 b 자리에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하면 무조건 이런 형태가 되겠죠.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항이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무조건 이 분모의 형태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그대로 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2차니까 x고 여기 플러스 b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b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x 마이너스 이렇게 소거되고 x 1로 보내면 1 마이너스 b가 돼서 극한값은 이게 지금 5가 된다고 했으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4, a의 값은 그러면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도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fx의 함수 값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f1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 넣으면 0 된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f1 값도 0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직 우리가 쌤이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나중에 나옵니다. 미분계수에 대한 정보도,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이 형태 자체가 f'1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f'1의 값이 0이다. 요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것만, 요 부분만 확실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은 항상 두 가지 정보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요건 좀 전에 풀었고 요 루트 있는 거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2번만 풀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모의 극한값은 0이므로 분자의 극한값은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러면 0으로 보내보면 어때요? 얘 0으로 보내면은 3 빼기 a가 0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므로 a 값은 3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a 값을 우리가 지금 3이라고 알아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만 하면 b가 나오겠어요. 그러므로 분자를 유리화해서 계산해보면 자, 지금 분자를 유리화한다는 것은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9 플러스 3을 각각 곱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곱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합차 공식 쓰면은 이 9라는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서 x만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x 이렇게 소거가 돼서 x를 0으로 보내면 3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6분의 1 이거가 b의 값이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내용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별명이랄까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 또 조임 정리, 스퀴즈 정리, 중첩 정리. 이게 이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를 부르는 다른 용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수학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애칭이, 별명이 붙었는 어떤 무슨 차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정리라는 이름이 붙었는 것들은 굉장히 유용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되게 좋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함수가 끼어 있죠. 이 hx라는 함수가 끼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얘는 수렴인지,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수렴인가? 이것도 모르고 그러면은 어디로 극한값은 뭔가? 그러니까 이 h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이 f의 극한값도 알파고 g의 극한값도 알파라는 사실만 가지고 그럼 이 hx도 무조건 수렴하고 극한값도 알파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정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의해야 될 점 뭐냐 하면 지금 이 1번과 2번 다 마찬가지인데 1번에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극한값을 기호로 써보면 리미트 어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과 이 gx의 극한값 사이에도 똑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쪽 fx, gx 이쪽은 유한한 세계에서 이야기고 이쪽은 리미트가 붙었기 때문에 무한한 세계에서의 이야기죠.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쪽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얘도 역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세계에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무한한 세계에서는 극한값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n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값과 n분의 1이라는 x로 함수니까 수열이 아니죠. x분의 1하고 x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랬을 때 똑같은 x 값에 대해서 x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항상 이 x분의 1이라는 값이 더 큰 값을 가집니다. 함수값이 더 큰 값을 가지는데 극한값은 어때요? 각각 무한대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됐을 때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극한값은 그러니까 유한한 세계에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지만 극한값은 일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호가 없어도 이 정리는 이렇게 등호가 생기는구나. 이런 거에 좀 주의를 해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한한 세계에서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극한값 얘도 알파로 수렴, 얘도 알파로 수렴, 얘도 알파로 수렴은 이 중간에 hx라는 함수는 수렴할 뿐만 아니라 극한값도 심지어 알파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정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고 수업을 마칩시다. 자, 예제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은 지금 함수 fx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왼쪽의 함수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2x 하고 오른쪽의 함수가 어때요? 어디에 수렴합니까? 최고창에 이제 값만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이 3분의 1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이 fx는 수렴할 뿐만 아니라
극한값도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극한값을 한꺼번에 알려주니까 엄청 편한 정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을 한번 해보시고요. 생각을 넓히는 수학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잘못됐을까? 이거 쌤이 이렇게 곱해도 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